이번 사연은 장남에게 퍼주고 칭찬하며 차남에게는 도리만 요구하던 시어머니, 장남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아주버님, 이랬던 시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5년간 맏며느리 노릇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맏며느리 사표 내버린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차남인데 제가 3년 동안 도대체 왜 고생을 한 건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가장 원망스러운 건 시어머니였어요. 큰아들이 큰아들 노릇을 하게 해줘야지 맨날 어머니 등골이나 빼먹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방 먹고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숙님은 꽤 잘 되는 식당을 하는 사장님입니다.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이랑 조금 있는 유산 싹 다 모아가지고 가게를 차린 건데요. 지역에서 그래도 장사가 잘 되어서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형님은 무용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이 마냥 가난해 보이지는 않아서 좋았어요. 힘들 때 서로 지면 되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집안 대소사를 큰아들이 다 앞장서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부담이 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알고 보니 저희 신랑이 어머님 생활비며 병원비까지 다 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돈도 300만 원 조금 덜 버는데 그거 가지고 쪼개서 어머님 케어를 했던 거죠. 그에 비해 아주버님은 아마 매출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결혼 초에는 이게 너무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냐고도 해봤지만 그러기엔 형님네가 너무 어머니를 모른 채 하더라고요. 식당이 바쁘다 뭐다 하면서 이유만 늘어놓고 막상 어머님 아플 때는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자식이니까 한다는 생각으로 5년간 병원도 모시고 다녔는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별거 아닌 거라고 넘기려 해도 모이면 꽤 지출이 큽니다. 시숙은 맨날 돈을 버는 거고 저희는 계속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차별이 어릴 적부터 있었대요. 저희 남편은 전문대 졸업 후에 바로 기술을 배워서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도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갔다고 해요. 이유는 형이 의대를 가야 하는데 사수인가 오수까지 해서 집에 돈이 부족하니 차남이 희생해야 한다는 거. 아니 솔직히 지금이 8, 90년대도 아니고 이런 이유로 공부 잘하는 아들을 전문대 보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4년제도 충분히 원서 내면 붙을 수 있는 학교도 많았대요. 형이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조금 빛을 못 봤지만 항상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둘째는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시부모님은 첫째한테만 몰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시숙님 의대에 붙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시험 때는 항상 잘 보고 안정권이 나왔는데 수능만 보면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해서 육수까지인가 했다고 하더군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련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밭을 몇 개 가지고 계셔서 나름 돈이 없는 편이 아니셨는데 큰아들 서울로 공부시키러 보낸다면서 그거 다 까먹고 마지막에는 저희 신랑이 번 돈까지 모아가지고 다 시숙 뒷바라지에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시숙님도 양심상 이제 집안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데 자존심은 있어서 구질구질한 일은 하기 싫고 자기한테 기회가 안 왔다고 하면서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자금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쌈짓돈 모아뒀던 2천만 원 가지고 시골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였습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이며 매번 정기검진을 가셔야 하는데 그것도 다 저희 신랑 몫이 되어버렸고 이 족쇄가 결혼하고 나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신혼 초부터 큰 집에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 제 앞에서 항상 큰형님 자랑만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예쁘다 착하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셔놓고 맨날 형님이 집안일을 잘한다면서 똑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형님이 집안일을 잘하긴 뭘 잘하나요? 제사 음식 제가 다 하고 명절 때나 뭐 준비할 때 한 번도 나서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색을 잘 내니까 어머니는 그렇게만 보이시는 거죠. 근데 시숙님은 절대 시어머님 뒤치다꺼리 안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1년에 700만 원 이상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솔직히 저희 상황상 너무 부담이 되니까 형님네에 좀 나눠서 내자고 말은 꺼내봤습니다만 자기들이 난임 부부라서 시험관을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봐달라는 말로 몇 년을 미뤄왔어요. 아니 저희는 뭐 아이 안 낳아도 된답니까? 저희도 없는 살림 바득바득 모아서 어머님 병원비 내고 그랬던 건데 아버님 보험비는 다 가져가 놓고 입쓱 닦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미안해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굴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아파도 형님이 저에게 바로 전화해서 병원 모시고 가라고 하고 시술 받아서 하루 이틀 입원을 하실 때도 얼굴만 찍고 가기 바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똑순이가 최고라고 하셔요. 솔직히 최근에는 속에서 열불이 나서 남편에게 지금 식당 잘 되고 있으니까 지분이라도 달라고 하라고 솔직히 똑같은 아들인데 그 유산이 50%는 당신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시숙님한테도 전화해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숙왈 이거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결정하신 거다. 그렇게 억울하면 어머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형으로서 미안하다. 그동안 잘 못 챙겼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동생 입 맞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이 참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날 잡고 시댁에 모여서 시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머니 허리 수술도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 수익으로 좀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도 3년 동안 저희가 다 챙기고 그래도 성실하게 자식 도리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어머님도 저희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차별이 심한 게 저희 신랑한테 어디 형 재산을 노리려고 하냐고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형이 대학도 못 가서 힘든 상황이고 너는 돈을 버니까 나를 챙긴 건데 굳이 지금 이제 막 잘 살려고 하는 형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 네가 나를 부모로 생각해서 챙긴 게 아니냐? 이러면서 역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발끈해서 어머님께 한마디 했어요. 참고 있다가는 완전히 저희만 나쁜 사람 취급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그동안 잘해드린 건 진짜 저희 신랑이 효심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애 낳고 싶고 저희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지만 자식돌이 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앞으로 병원비 좀 보태라고 했다고 불효자 취급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천하의 불효자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언짢으셨는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신랑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어미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인가요? 아들 마음에 상처가 될 걸 알면서 다독이지는 못할 망정 하는 말이 참...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숙도 자존감을 좀 얻었는지 저희에게 원래 조선시대 때는 차남은 이런 말도 못 꺼냈다. 재산을 다 장남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뭘 이렇게 와서 따지냐. 그렇다고 니들이 밥을 굶기를 하냐 뭘 하냐 하고 씨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받은 건 제사를 큰 집에서 다 지내고 부모님한테 할 도리를 다 하라고 그런 거였는데 왜 시숙님은 제사도 도맡아서 안 하시려고 하고 자식 도리도 안 하냐고 해버렸죠. 제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을 하니까 열이 받았는지 이러니까 말하기 싫다면서 박차고 나가더군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시어머니는 뒤돌아 누워버리셨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형님한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돈만 벌고 싶으시면 저희는 그냥 시댁에 안 올래요. 시댁에서 사는 건 형님네잖아요. 알아서 챙기시든 말든 하세요. 그럼. 형님은 제 말을 듣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랑도 듣다가 화가 났는지 형님에게 형하고 상의해서 3일 뒤까지 알려달라고 돈을 떠나서 어머님을 자기처럼 모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형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시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자기도 내심 어머님께 서운했겠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우리 큰아들이 설마 나를 못 모시겠냐면서 신랑한테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고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신랑이 너무 기운이 빠져 보이길래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 하나 까고 저라도 위로를 해줬네요.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연락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 하루 종일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봐도 안 받고 이대로 또 쭉 잠수 타려나 보다 싶어서 남편이랑 퇴근하고 가게로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쪼잔하게 나오니까 별 수 있나요? 가게로 갔더니 손님이 널널하게 있고 아주버님은 구석에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형님이랑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하니까 방금 자리에 앉아서 쉬었고 지금까지는 너무 바빴대요. 변명이고 뭐고 듣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숙님은 또 자리를 피하고 말을 돌리려고 했고 도리어 시어머니가 너희가 형님네를 모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렇게 와서 따지는 게 말이 되냐고 성질을 내셨는데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안 그래도 지금 가게 매출이 떨어져서 형이 마음고생이 심한데 너까지 왜 그러냐면서 당장 카드값 갚을 돈도 없다는데 가진 거 있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있냐고까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정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실까 싶었죠. 저희 신랑은 이 말 듣자마자 언제까지 형 앞가림을 내가 해줘야 하냐면서 가슴을 쳤고 이제 어머니도 안 보고 싶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내놓은 자식 취급이냐. 앞으로 지원이고 뭐고 다 끊겠다고 하고 제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신랑이 원래 성미가 모진 사람은 아닌데 아마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딱 한 달 정도 저희는 시댁하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받았고요. 속이 좀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역시 권선징악이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딱 한 달 정도 되던 때 시어머니에게 긴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정말 어미로서 몹쓸 짓 많이 했다면서 큰아들놈은 사람 새끼도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려고 하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문자가 너무 안쓰러워서 따로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어머니가 아파도 하나 신경 안 쓰고 주식이니 뭐니 돈에만 관심을 가졌대요. 밥도 제때 안 챙겨주고 마지막에는 어머니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시댁 명의는 자기 앞으로 해주는 거냐면서 조르기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치료도 제때 못 받고 아파서 다리도 살짝 절고 계시는 상태였거든요. 참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찌 그러는지 시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면서 우셨고 신랑은 그러게 믿었던 큰아들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떠냐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 차별한 벌 받는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앞으로 저희만 자식으로 생각할 거고 너희가 여태까지 마음속에 맺힌 것 때문에 이 어미를 버리겠다면 받아들이겠다며 도와달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가서 형님한테 집 빼시라고 해버렸습니다. 이 집 명의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 허락도 다 구한 상황이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라고 했죠.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누구 믿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다가도 이빨도 안 들어가는 게 느껴졌는지 동정심 자극하려고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며 원망을 했는데요. 나이 꽤나 먹어놓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게 너무 추잡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마음을 굳게 잡수셨는지 부엌에서 소금을 갖다 뿌리시면서 너 같은 새끼 키우려고 고생했던 세월이 아깝다고 나가라며 나는 이제 앞으로 자식에게 자식 대접해주며 그동안 잘못한 거 보상해주며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짐승도 부모는 알아보는데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형님네 부부는 쫓겨다녀 나갔고 남은 짐은 어머님이 싹 버려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고생시킨 거 앞으로 신세질 것까지 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집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는 자주 오가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집을 받은 것보다 시어머니께 사과받은 것이 좋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런 말까지 했나 싶죠. 저는 돈이 좋은데 남편은 그거 하나로도 풀리는 착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지금 큰형님네 식당은 거의 망한 상황입니다. 부모한테 이러는데 자기 사업은 양심적으로 했을까요? 잔반제 사용 불친절로 인터넷에 오르내리면서 손님이 뚝 끊기고 지금은 팔려고 내놨더라고요. 한 번씩 신랑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고 전화한다는데 신랑은 전화 받으면 웃으며 모든 것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신랑 말하길 스스로 고생을 해봐야 한다나 뭐라나 솔직히 너무 고소합니다. 맘 같아선 돈 내놓으라고 더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남편의 뜻에 따르려고 해요.
시숙네는 집도 없어서 월세방에서 사는 것 같던데 정신 차리길 바래야죠. 인과응보네요.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은 온갖 악담만 듣습니다. 대놓고 악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돌아서 귀에 들어오죠. 그럼 그게 가스라이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은 성공하더라도 그게 오래 못 가는 이유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셨으니 다행입니다. 그게 본인도 살 길이란 걸 아셨나 보네요.